턱성형외과 백정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각턱 재건 수술을 매드포어를 이용해서 재건을 받으신 환자분의 재수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3D CT에서 보시다시피 환자분은 광대 재수술을 두피절개를 통해서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하악각 과절제로 인한 이 개턱 증상을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드포어를 사용한 보형물을 이용해서 하악각을 재건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3D CT 상에서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매드포어가 잘 관찰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정확하게 매드포어의 형상이나 삽입 위치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을 위해서 삽입된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통해서 한 이 정도의 보형물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또 여기 보이시는 이런 부분은 매드포어에 의한 뼈 침식이 나타난 현상으로 매드포어가 이런 형태로 걸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뼈 침식과 고정을 위해 삽입된 플레이트 스크류가 관찰이 되고요. 광대 재수술 시 사용된 플레이트 스크류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이쪽은 뼈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플레이트를 통해서 그냥 브릿지 역할로 고정을 해 놓은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관찰을 할 때 이제 재밌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런 상악 부위에 스크류가 3개가 박혀 있는데요. 이게 노블캣 수술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형물을 한 번에 넣고 있는데, 그런 수술 유사하게 뼈 이식을 통해서 귀족 부분과 이 고양이 수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쪽에 뼈 이식을 어디서 채취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전 사각턱 수술 시에 나온 뼈 조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뼈 이식을 해 놓은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뼈 이식은 했지만 뼈의 돌출은 거의 없고 스크류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을 볼 때 뼈 이식이 많이 흡수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피를 이용해서 두피절개를 이용해서 광대 재수술을 했음에도 뼈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갭이 있고요. 스크류 상에서의 갭이 있고 돌출이 광대의 이전 모습으로의 회복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 환자분을 재건 계획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의 모습이 현재 상태에서도 이제 귓볼 있는 대로 이제 보형물이 너무 뒤쪽으로 위치해서 귓볼 위치보다 보형물이 뒤에 있어서 귀밑각이 귀보다 뒤에 있는 이런 현상을 저한테 설명을 주셨는데요. 사실 3D CT를 이렇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형물이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어느 정도의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고 그로 인한 외형 모습에서 또는 촉진 시에 만져지는 모습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확하게 예측이 힘들어서 추후 이걸 제거하고 매드포어를 제거하고 다시 재건을 계획함에 있어서 외형 모습을 추측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쪽 섹션 이미지에서 보시면요, 이 하악각 부위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얗게,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하얗게 뼈가 보이고 여기 검투티하게 약간의 음영이 보이는 게 이게 매드포어인데, 이렇게 확인은 되지만 정확한 어떤 3차원적인 모양을 확인하기가 정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섹션 뿐만 아니라 이쪽 섹션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이 부위를 보시면 검투티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매드포어의 단면인데, 이게 3차원적으로 구성했을 때 어떤 형태일지 이렇게 단면에서는 어렴풋이 보이지만 어느 정도 크기,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형물 형태를 좀 확인을 하고 추후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했던 환자분의 내용입니다. 이 섹션 이미지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보형물 음영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렇게 약간 검투티한 모습, 주변과 조금의 차이가 나는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을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부분을 각 이렇게 단면마다 요거를 손으로 다 경계를 그려서 이걸 3차원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해서 이제 나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의 이제 김남국 교수님 팀에 의뢰를 드려서 이쪽을 좀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달라고 좀 의뢰를 드렸고요. 다행히 김남국 교수님 팀이 좀 고생을 해주셔서 저에게 그 결과물을 보여주셔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환자분의 이제 뼈 모습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앞서 봤던 3D CT에서 보이는 이런 음영 모습이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몇 가지 파일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환자의 겉모습을 이렇게 STL 파일로 해서 기존의 뼈 모습과 중첩시킨 그런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파일들이 존재하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이제 플레이트와 스크류, 그 다음에 보형물들을 각각 3차원적으로 재구성한 모습입니다. 여기 빨갛게 보이는 모습이 매뉴얼리, 뭐 완전 수동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매뉴얼리 다 에스티메이션 한 어떤 매드포의 음영이고요. 그걸 3차원적으로 구성해서 위치 확인을 이렇게 한 모습입니다. 물론 실제 보형물 제거 후의 모습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수동으로 또는 반자동으로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실제로는 어떤 보형물이 어느 정도 사이즈로 있는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이 느끼시는 주관적인 증상과 겉모습에서 보이는 모습, 그 다음에 추후 수술 계획에 필요한 보형물의 위치, 두께, 범위, 삽입 범위 정도, 이런 것들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에 삽입된 보형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형물이 있는 모습과 실제 환자분의 보이는 이런 모습을 다 3차원적으로 재구성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단면 이미지를 살짝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단면을 본 건데요.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보형물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요 단면에서는 보형물이 벌써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보형물 시작은 요 정도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 플레인을 조금 바꿔서 보면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보형물이 지금 이렇게 귀 앞에 요 귓볼이 있는데 밑에 뒤에까지 약간은 침범해 있구나, 보형물이 뒤로 너무 들어가 있구나 라는 모습을 요 단면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귓볼이 여기 있고요. 보형물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 모습을 저희가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술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잘라 보면 실제로 보형물이 귓볼 어디까지 있는지, 지금 여기가 이제 귓볼 라인이 되겠는데요. 귓볼 라인에서 약간 더 뒤에까지 이렇게 보형물이 끝에까지 있어서 수술 후에 환자분이 보형물이 귓볼 뒤에서 만져진다, 그러니까 하악각이 너무 뒤로 가 있다 라고 호소하는 증상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보형물이 삽입된 곳도 뼈하고 이렇게 좀 경계가, 그러니까 딱 맞닿지 못하고 좀 틈새가 벌어진 듯한 모습도 실제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단면, 또 뭐 엑시알 플레인이라고 해서 요런 단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형물 위치와 뼈와의 관계를 조금 더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아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전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플레인을 회전해서 보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플레이닝 하는데, 그러니까 개수술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손이 가고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되어야 함에도 자동화되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이런 작업을 계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수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게 한 단면을 놓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보형물의 경계를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서 각 플레인마다, 그러니까 여러 장이 찍히는 것을 이제 모으는 게 3차원 재구성인데요. 이런 식으로 매뉴얼리 플레이닝을 해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플레이닝을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3차원적으로 재구성하면 앞서 보신 것과 같은 이러한
보형물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수술 계획을 했고요. 이 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렸고 좀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형물을 제거하고 또 이 플레이트 스크류 고정된 고정물들을 제거하고 환자분과 많은 상의를 통해서 보형물 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보형물을 만들기로 계획을 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모습과 실제 수술 시에 제거된 보형물의 모습은 추후 포스팅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CT에서 보이지 않던 이런 보형물의 모습도 3차원 이미지 기술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 수술 계획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수술 관련한 포스팅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